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 쇼미 11에 나오는 두 명의 프로듀서, 그 다음에 네. 두 명의 참가자가 네. 같이 해서 워낙에 이제 레전드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 배드뉴스 사이퍼 볼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d new shit 절대 내버려두지 않지 입이 딱 달라붙지만 거리는 유지 여전히 여유로운 flow 내 AKA는 작은 소년이지만은 거대해 다운 누가 뭐라던 We the flow 얘기는 뭐까지 어디든 If you want it you can have it son Too many problem 돈을 다 박아줘 난 막혀도 귀에 좁박아 백 달러스 기름이 많아 클래식함을 절대 몰라 난 앨범은 냈어 나 역시 생각하게 됐어 은퇴를 1억짜리 음반 줬지만 구별 못하지 심판을 맡아줘야 했던 이들은 어디 얘네들 관심을 막고 다닌 싸움 파 끝내야겠어 나게 왜 써 귀중한 시간 같아 내가 지길 바랬던 조직 새끼들에게 전해 I'm back on my bullshit 내난 미친 새끼 마냥 래퍼들 사냥하는 게 난가 빛이야 I'm a probably type of psycho 누가 난 맛있어 오진 척진 장사하는 fake ass 운예 that's what's up 난 best of the best들 떨어진 부류와 상종 못한 내 센스 꺾어 보려면 인생 땡겼어 나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세상 기준이 넘는 퍼없는 놈 맡아 지문이 많지만 답은 없네 예술인으로서 나는 거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드뉴스 사이퍼 네. 1? 일단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사이퍼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네. 프리스타일 랩을 하는 거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사람의 문제의식이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어떤 경험들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세대가 씬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에 리스너에 대해서 어떤 울분과 분노와 조롱과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어떤 학교의 치기 또 활기 이런 것들도 함께 느껴지는 네네. 예. 사실 뭐 한마디로 이거를 좀 축약하면 인정 욕구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돈 이런 문제인데 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복잡한 어떤 심경들이 여기 담겨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조금 과장되고 또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릴 수 있는데 이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어떤 자신이 속한 씬에 계속 충격을 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배드뉴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도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힙합을 해서 가사에도 나오지만 힙합을 해서 나쁜 사람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나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충격을 주기에 어떤 그 사고의 전환 네.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그래야 새로운 판과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네. 이 친구들이 지금 네. 이제 주류가 되고 그렇죠. 확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쇼미더머니에 네. 두 명의 참가자와 네, 그렇죠. 두 명의 프로듀서로 그거를 보는 또 그걸 보고 네. 이걸 다시 들으니까 조금 복잡한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릴보이나 저스티스는 뭐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때보다는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테이크원이나 또 그 던말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고민과 고통에 집중하게 되는 근데 이제 저는 테이크원이나 던말릭 쪽에 훨씬 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고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착잡함 같은 게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3년 동안 이들의 삶은 물론 음악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었겠지 이런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씬 안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그런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획득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이 가사에 있는 내용들이 3년 동안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죠 되게. 마음 아파요. 네. 릴보이는 저는 릴보이를 잘 안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공연도 그렇고 제가 다룬 적이 없죠. 네. 콘텐츠로. 너무 이 귀에 잘 꽂히는 네네. 거예요. 일단은 그 비트를 이렇게 비트에 담겨 있는 그 발음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네. 그게 굉장히 날카롭게 귀에 확 꽂히는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 뭔가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런 비난이 네. 날 망할 거라고 점치던 걔네는 어딨어. 그런 비난이 있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남았어. 누가 뭐라든 with the flower, 레이에 기름 부어 어딜 가지 어디든. 그게 약간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비난하는 애들은 어디 갔어? 나는 아직까지 견디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어. 근데 살아남았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보다는 그 뒤에서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를 봐라는 게 이제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뒤에 바로 Too Many Problems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빨라지면서 노래가 그러면서 이제 막 쏟아내는데 그게 이제 어떤 씬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태규나 그냥 영어 쓰자고 외국 써 먹히면 똥보나 빨죠. 여긴 no option 뭐 이러면서 이 약간 씬에 대한 어떤 환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의미를 담아내도 말하지 아무 의미 없다고 이게 문제인 거지. 나는 열심히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저평가되거나 그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뭐 예술은 갯벌 주머니 불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쭉 나가는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자괴감이 섞인 말들로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딱 정지되는 느낌이 이젠 한 곳만 응시라고 할 때 약간 그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what a beautiful shit 이게 이중적인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힙합에 대해서 정말 지랄 같으면서도 아름답다라는 게 동시에 포함되는 그런 말이고 그 한 곡만 응시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네. 레이를 타고 다니나 봐요. 네, 레이가 나오고 이때 당시는 레이를 그랬나 탔었나 봐요. 보죠. 네.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우리가 지난번에 그 리뷰에서도 했지만 굉장히 역시 여기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앨범을 내고 은퇴를 생각하는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리 음악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내도 녹색이념이나 뭐 이런 거를 내도 다 구리대 뭐 그러면서 도대체 두 개에 뭘 박아두길래 구린데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청자 리스너들 혹은 평론가들에 대한 어떤 그 세상에서 제일 한국 힙합이 싫은 평론가들 또 음악을 어떻게 난도질을 할지 기다려볼까 이러면서 참 그래서 이제 자기 작업들 말하자면 열심히 가서 쓰고 거기에 투자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까 릴보이의 그 벌스에서 나왔지만 그러면서 가사를 왜 써? 프리스타일에서 녹음과 믹스 전부 집에서 끝내야겠어. 음악에 왜 써? 귀중한 돈, 시간과 돈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때 이 심정이 어떨까? 이 자기의 성과물들에 대해서 다 어떤 굉장히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되는 이런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누명의 김진태 버벌진트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듣고 싶어 대답 나도 이 바닥에 그저 걸음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 생각을 아직 할 때는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은퇴를 생각하고 걸음이 될까 그냥 걸음으로 남아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면 날 소문내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비하와 조롱 그 다음에 푸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향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예술을 향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특히 이제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마치 그것을 모두가 다 평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사실 시에서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취향과 역량과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에서 좀 다시 들어보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즐기면서 좋아하고 이런 상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지만 뭔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역량을 좀 쌓고 그 어떤 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저평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 평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여러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딥플로우가 이해가 된다. 약간 이런 라인이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덧말리기 VMC를 비슷했을 때 네네네. 어떤 노선을 바꾼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불만을 털었는데 김태균은 이제 딥플로우가 이해가 된다고 더 넓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힙합씬의 어떤 공통된 어떤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언더에서 시작을 해서 네. 힙합 정신과 뭐 예술을 네. 부르짖고 이렇게 내 활동을 쌓았지만 사실 인지도가 없고 어떤 그런 거대한 쇼에 나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성공에 가닿지 못하고 그게 이제 어떤 최저 수준의 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과외하는 얘기 그 테이크온 벌스에서 네네. 나오고 뒤에 저스티스 벌스에서 나오는데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인지도지만 저 같은 이제 그 힙합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힙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좀 어떤 판이 커지고 다양한 예술가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계기도 좀 긍정적인 의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던말릭은 와 잘하더라고요. 네, 또 네.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를 꽉 악물고 조롱하는 듯한 이를 악물었는데 태도는 조롱이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덧말리는 진짜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위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뒤에 앞에서도 뭐 이렇게 그 끄듬들을 이렇게 흘리면서 뭐 이러면서, 네. 그 조롱하는 듯한 근데 그 조롱이 뭐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사람들한테는 즐거움, 유머 뭐 이런 것들로 들리고요. 덧말리게 태도에서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분노들을 막 끌고 가는데 그게 이 어떤 자존심으로 바뀌는 자부심으로 좀 바뀌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누가 남아 있어? 뭐 이러면서 뒤에 가면은 이제 that's what's up. 이 부분 근데 진짜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치. 덧말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왓썹? 뭐 베스트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려니까 덜 떨어진 뿌리가 상정 못하는데 댄스 깎아보려고 네 인생 땡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읽으면 라임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근데 정말 이 강렬한 어떤 라임 속에서 이게 이제 뭐 이 말이 주는 의미도 의미지만 이게 덧말리기 가진 어떤 자존감 아닐까 자부심 아닐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덧말리기 벌스는 그 점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대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제 그 덧말릭한테는 있고 씬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떤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음악가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클래식이라고 나온 게 다 붐백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결기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스티스 벌스는 너무 진짜 길더라고요. 할 말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플로우들을 구성할 때 되게 변화무쌍하다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었고 앞에서 이제 한 얘기들도 있고 또 뭐 내 세상의 기준이 너무 높고 질문이 많지만 답이 없네 찾고 있어 내가 견지할 태도 이렇게 앞부분에 딱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불만들도 나오고 불량식품을 맨날 처먹는 놈들 미슐랭 가이드 받아도 맛없겠지. 그렇지.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뭔가 이게 그걸 들으려면 그거를 들을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로서만 보면 음악가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취향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엄밀한 평가로 들어가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어떤 다양한 것들을 품어왔는가,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보기는 힘들죠. 향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저스티스 벌스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패고 또 패도 피떡대도 그 위에다가 오줌을 갈기네요. 이 씹새끼가 살리네요. 저는 여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씬에서 내가 진짜 피떡이 되고 뭐 이래도 결국은 이 씬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씬이 결국은 살리기도 하거든요. 이 모순, 이 모순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표현돼 있다. 뒤로 가면 약간 이제 놀리는 듯한 태도들이 쫙 나오는데, 약간 슬러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렁슬렁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맨 마지막에 저스티스 난 망해도 안 굽고 안 굽혀 내 태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끝나는데, 앞에 찾고 있어 내가 견지해야 될 태도, 여기에 이제 답으로 딱 마침표를 찍으면서 끝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랬던 저스티스가 네네네. 3년 후에 발라드를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 근데 저스티스 볼스가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 건 알겠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한 곡의 완성된 곡이었으면 프로듀서가 잘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사이퍼니까 이런 네, 어떤 네. 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네. 과욕이고 하지만 네. 저스티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로지의 어떤 스킬, 테크닉적인 것들, 기교들 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다. 진짜, 이런 진짜. 의도가 100% 들어갔다. 근데 자 그러면 이 네 명의 사이퍼 중에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는 덤말리.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덤말리기를 사랑하지? 저도 근데 처음에 들을 땐 덤말리기 되게 좋았는데 릴보이가 계속 릴보이도 들리더라고요. 좋았어요. 네네. 다 좋았어요. 말해 뭐예요. 근데 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네네. 그것들이 결국은 누가 더 좋다 이런 문제보다도 그냥 각자의 음악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배드뉴스 사이퍼 이거 자체가 얘네들이 이런 음악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뭐 어떤 울분과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자체가 얘네들이 이런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